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 다른 말로는 잘 부려먹기 위한 프롬프트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같은 AI를 사용할 때 딱딱하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하듯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치 실제 여러분의 비서나 친구와 대화하듯 말이죠.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 검색 시스템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절대 검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AI를 검색하듯 사용하신다면 AI의 활용성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AI를 사용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생성해야 하나요? 혹은 요약을 해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탐색해야 하나요? 또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 정보들을 알아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께 지금 딱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AI와 함께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의 의도를 명확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 화면에 있는 이런 목차 형태의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자료를 목차 형태가 아니라 쭉 이어진 문장으로 바꾸거나 혹은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변형하려면 코파일럿에게 단락 없이 이어진 문장이나 이메일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나쁘지는 않은 시도죠. 하지만 앞서 제가 안내드린 내용들을 반영하여 코파일럿에게 내 상황과 목표에 딱 맞춰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죠. 목록으로 나열된 중요 항목들의 내용을 인상적인 이메일 양식으로 변환하여 직장 팀원들에게 보내야 해. 그러나 팀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단락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넣어주고,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줘. 어떤가요? 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한 예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프롬프트로 표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원하는 것, 즉 얻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맥락을 추가하고, 사용되었으면 좋을 소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결과물에서 기대하는 몇 가지 예를 제공함으로써 멋진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의 결과물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원하는 AI의 형식이 필요한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긴 문장의 글인가요? 혹은 목차로 요약된 형태인가요? 또는 표로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AI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이 프롬프팅의 예술적 가치가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이미지의 색상, 스타일, 구성, 분위기를 상세히 설명하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에 대해서도 AI에게 알려주고 해당 용도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여기에 이미지 생성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면 더 좋은데요. 참고할 수 있는 스타일의 예시나 혹은 유명 아티스트의 스타일, 예를 들어 고우 스타일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혹은 특정 팝아트나 유명 회사의 스타일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로 다듬고 또 다듬는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최적의 결과물을 얻는다면 정말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개선하며 반복 요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개선 작업 혹은 추가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AI를 사용함에 있어 모든 것이 항상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원하는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결과물밖에 주지 못했냐고 AI에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좀 더 건설적인 비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응답, 단점 또는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지적하며 예시를 추가로 들며 AI에게 설명해 준다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과 필요한 문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코파일럿에게 구현할 특정한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라면 내가 도와달라는 이 미적분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영화 스타트rek의 주인공은 어떤 방법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지 알려줄래? 또는 스폰지밥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한번 생각해줄래? 등이 있겠죠. AI에게 어떤 사람이나 특정 캐릭터의 특성을 부여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 역사적인 인물 또는 허구의 존재, 회사, 브랜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최고 경영자, 정치인 등 어떤 형태의 캐릭터든 상관없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AI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적용하며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프로세스를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